어르신들, 특히 60대와 70대 어르신들의 통장 잔고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수나 통계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0대의 평균 금융자산은 약 5천만 원, 70대는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듣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숫자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평균의 함정이죠. 평균이란 건 아주 부유한 분들의 자산까지 모두 합쳐서 나눈 숫자예요. 10억을 가진 사람 한 사람과 100만 원을 가진 사람 9명이 있다면 평균은 1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집단의 대부분은 100만 원밖에 없죠.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위값을 봐야 합니다. 중위값은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절반은 이보다 많을 것이고 절반은 이보다 적은 그 지점 말입니다. 60대의 통장 평균 잔고는 약 7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70대는 더 적어서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70대 절반 이상이 50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으로 노후를 버티고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몇 년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100만 원은 기본입니다.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나갑니다. 전기세, 가스비, 식비까지 더하면 한 달 생활비가 최소 60만 원에서 80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1년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건건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70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 잔고는 물처럼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한 방울도 없다. 수도꼭지를 잠궈도 물은 계속 새고 나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60대, 70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평생을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나라를 일으킨 세대가 이토록 가난하게 늙어가야 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의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 자녀 세대에 너무 많이 베풀었던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대주고 집 장만할 때 보태주고 손주 태어나면 육아비 지원해주고 자녀가 사업 실패하면 빚까지 대신 갚아줬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복이라는 말을 믿으며 자신의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서 모두 자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어느 60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애 결혼할 때 3천만 원. 작은애 가게 오픈할 자금으로 2천만 원을 보탰고요. 그게 내 퇴직금의 전부였다고. 그래도 애들이 잘 되면 나중에 도와주겠지 했는데 지금 애들도 애들 살기가 바빠서 내가 손 벌릴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도 힘듭니다. 취업난, 집값 폭등, 육아 부담 속에서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도 벅찹니다. 부모에게 돌려드릴 여유가 없다고요. 결국 부모 세대는 텅 빈 통장과 외로움만 안고 늙어갑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노후 준비 제도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 세대입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이 시작됐지만 그때 이미 40대였던 분들은 가입 기간이 짧아 받는 연금이 적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받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퇴직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아예 퇴직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일했는데 퇴직금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받아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설령 퇴직금을 받았다 해도 그 돈은 대부분 집 수리하는 데 쓰고요. 자녀 결혼 비용에다 쓰고 빚 청산에 다 써버렸습니다. 노후를 위해 남겨둘 여유가 없었다고요. 세 번째, 건강 문제로 인한 지속적인 지출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뇨 있죠, 고혈압, 관절염, 골다공증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하고요. 약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병원 한 번 가면 10만 원이에요. 검사 한 번 하면 20만 원 나가요. 그거 몇 번만 반복되면 통장이 텅 비는 겁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보청기 같은 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파도 병원을 안 갑니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해. 약국에서 파스 하나 사서 붙이고 약 하나 사 먹지 뭐. 이렇게 버티다가 병이 깊어지고 결국 더 큰 돈을 쓰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네 번째,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한 노후 자금 부족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젊었을 때는 70세까지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도 70세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의학이 발전하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80대 후반, 9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준비는 70세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90세까지 살아야 하는 겁니다. 20년이 비어버린 거죠. 나는 70세까지만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78이야.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다. 돈은 벌써 다 떨어지고 없는데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 생활. 이것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불안입니다. 가난은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스며들어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지배합니다. 마트에 가면 어르신들은 계란 한 판을 고를 때도 한참을 고민합니다. 6개들이 사면 3,500원이고 10개짜리 사면은 5,000원인데 10개는 다 못 먹고 상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그머니 놓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그래도 망설입니다. 결국 6개 들이를 집습니다. 계란 가격은 비싸지만 당장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빵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뻗어서요. 단팥빵 2개를 집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1개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하나면 충분해.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이런 장면들이 매일 전국의 마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 걱정이죠. 보일러를 틀면 한 달에 10만 원도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낮 시간에는 집을 놨습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경로 우대로 공짜니까요.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따뜻하니까요. 어떤 분은 지하철을 타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른바 지하철 여행입니다. 2-3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집에 돌아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죠. 병원 대기실도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진료 예약 시간보다 1-2시간 일찍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은 따뜻하고 앉을 곳도 있고 무료로 물도 마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있으면 따뜻하고 정말 좋아. 집에 혼자 있으면 춥고 쓸쓸해서 하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요? 식사도 참 단순해집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밥 한 공기에 김치 하나, 된장 하나면 끝입니다. 반찬 2-3개까지 해먹는 것도 부담입니다. 재료 사면 남고 남으면 버려야 하니까요. 혼자 먹는데 뭐 거창하게 해먹어. 배만 치우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뒤에 숨은 외로움과 허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아플 때도 병원을 자꾸 미룹니다. 이 정도는 병원 안 가도 괜찮아. 며칠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병원비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검사 한 번 하면 또 몇만 원 나가는 걸 아니까요. 그렇게 참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그때는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가난은 이렇게 선택권을 하나씩 뺏어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시간을 보낼지, 언제 병원에 갈지 이 모든 것이 돈이라는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존엄과 자유가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가난은 돈만 빼앗는 게 아닙니다. 관계도 빼앗아갑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 부끄럽습니다. 자식에게 돈 달라는 말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애들도 힘들어. 애 키우고 학원비 내고 집 대출 갚고 나까지 손 벌리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래서 참습니다. 아파도 괜찮다고 하고 돈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전화가 오면 밝은 척 합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만 잘 살면 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텅 빈 냉장고와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남은 지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나이 들면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면 친구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점심이나 한번 하자. 이 말 한마디가 부담이 됩니다. 밥값이 10,000원이면 교통비까지 합치면 15,000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두세 번만 나가도 50,000원이 나갑니다. 그 돈이면 일주일 식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우리 다음에 보자. 한 번, 두 번 거절하다 보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친구들도 멀어집니다. 외롭긴 한데 나갈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지냅니다. 경로당도 복지관도 편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다들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하고 오죠.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가면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 봐 못 가. 아니 안 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다 보면 세상과 점점 단절됩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요. 전화할 사람도 없다고요. 그저 TV만 켜놓고 혼자 말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산책이나 갈까? 아이고 아니야. 무릎이 아픈데 그냥 집에 있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돈이 없어서 외롭고 외로워서 더 아프고 아파서 더 돈이 들고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 이것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60대, 70대에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수 할아버지는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할 일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바리스타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나이 무관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너무 자기 관리도 잘하셨고 말씨가 부드러워서 동네 카페에서 일자리를 쉽게 구했습니다. 커피 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요. 손님들이 할아버지 커피 맛있어요 하면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했습니다. 요즘 할머니들 중에서 도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순자 할머니는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됐거든요. 연금도 없고 일할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러다 구청에서 하는 시니어 도배 교육을 배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도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할만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원룸 위주로 도배 일을 하면서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고 건강도 좋아지고 가만히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고 활기차지 않습니까? 70세에 스마트폰 강사로 일을 하는 정미경 할머니도 있습니다. 휴대폰 교체하고 헤매이고 있는 나에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복지관에서 스마트폰을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정미경 할머니는 처음에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어요. 나처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강사 양성 교육을 받고 지금은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고객 여러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적인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나라를 일으킨 세대가 가난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그 사회가 잘못된 겁니다. 개인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시고요.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60대, 70대도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의지와
용기입니다. 구청이나 복지관, 노인 인력 개발원에 가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합니다.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전기기능사, 도배, 청소, 경비, 주차관리, 텃밭관리 등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당신이라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작은 밥상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산책하고 친구 만나고 웃으며 사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당신 곁에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감사합니다.